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10년 12월 12일부터 8년간 현재 개그보다 캐리커처로 더 유명해진 개그맨 H군과 연애, 동거,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둘이 헤어지기 전부터 개그보다 모 사이트 웹툰으로 데뷔해 유명해진 A 작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난 건 두 사람의 바람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지고 본가에 내려와 힘들어하던 중 그 여자 웹툰에 저를 놀리듯 저랑 함께 살던 시기에 둘이 같이 낚시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올려놓더군요. 제가 처참히 그 두 사람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헤어졌고 그 뒤로 저는 우울증 약을 3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지 못했고 저희 둘이 살던 집에 제가 일을 하러 나간 낮 시간에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저희 집으로 올라간 CCTV 영상이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제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바람을 피웠다며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기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선배 개그맨이 하는 프로에 나와서 당당하게 결혼 발표라니요. 끝까지 저를 무시하며 둘이 만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거짓말하며 당당하게 2년째 연애 중이라 기만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현재 나무위키에 그 남자분을 검색하면 나오는 반려견은 제가 현재 키우는 상황입니다. 저희 둘이 같이 키웠던 반려견을 맡아주었다는 이야기를 웹툰으로도 올린 적이 있었으니 이것은 발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고소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문자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물론 증거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저둘이 나눈 대화 내용, 저희 집에 올라간 CCTV 사진과 그날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대화 내용이요. 저는 올리고 싶어요. 수위가 말로 담지 못할 만큼인 것도 많았고 그 여자 입에서 땡땡이는 모르게 해라 라는 대화 내용 다 있습니다. 저는 올려서 저 억울하고 상처받고 조롱받았으니 사과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고 혹시라도 제 주변에 피해가 갈까 조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일 변호사를 알아볼 거고 내일 변호사를 통해서 그들과 대화할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짐으로 인해 그간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밝히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을 3년간 하면서 이제는 약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 프로그램에만 나왔을 때는 그 프로만 모른 척 지나치면 되었지만 이제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들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나오면서 저는 또 한 번 좌절감과 호흡곤란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저 둘의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제 욕심인가요? 두 번째 추가, H군과 웨딩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웨딩 사진은 유방암 재발 후 항암을 할 수도 있다는 담당 교수님 말에 머리를 기르려면 오래 걸리니 웨딩 사진이라도 찍어놓자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저희 둘이 동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1년 안에 결혼 조건으로 저희는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고 저는 암이 큰 죄인 것 마냥 살았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알면 결혼 반대할 거다. 이 말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팠고 여성으로서 유방암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 결혼이 미뤄지면서 저희 부모님이 재촉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그 욕 달게 받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위 글의 동생입니다. 사실 첫날 외에는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누나 선에서 일이 어떻게든 진행되고 있겠지 생각하며 신경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과 관련된 이야기로 누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고 전해 듣고 새벽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H씨는 병수발을 들었다고 표현할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나의 암은 초기에 발견되었고 예후도 좋은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수술 후에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그랬습니다. 장기간 입원하지도 않았고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한 차례 암이 더 재발하기는 했지만 꾸준한 검진으로 인해 그것도 조기에 발견하였고 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암 치료 시기가 힘들기는 하였지만 옆에서 병수발을 들 만큼이 아니기도 했고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홀로 운동도 다니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경과 뒤에는 일자리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발병과 재발 사이에 경제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암투병 중에 H씨와 함께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산 시간 동안의 생활은 간병, 병수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H씨는 신인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녹화하러 가야 한다 등으로 때가 되면 외출을 자주 했으며 집에서도 병으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을 돌보기보다 그냥 게임하고 TV를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누나와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하는 등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 5년을 암 환자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누나는 이번에 치료 후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시점에서는 처음 암 판정 후 2년 정도가 지나 있을 때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암 발병은 두 사람이 동거 중이란 사실을 저희 가족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가족이 H씨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은 아픈 누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가 아니라 H씨가 누나를 참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씨도 H씨와 나눈 대화에서 땡땡이는 네 전부잖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H씨는 사랑꾼 행세를 잘하곤 했거든요. 그럼에도 누나의 암투병은 우리 가족에게는 아픈 일들 중 하나입니다. 네가 그래서 암에 걸렸다느니 그럼 평생 네 수발이나 들었어야 했냐느니 하는 말은 멈춰주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암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환승이별이 아니라 바람, 외도입니다. 만약 H씨가 그냥 누나와 이별을 겪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나가 처음 아플 때 그 옆에 계속 있겠다고 한 것도 그의 선택이었고 또 떠난다고 해도 서운하고 아쉽기는 하겠지만 힘들면 그럴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실제로 A씨와의 일을 알기 전에 누나가 겪었던 마음은 그냥 누구나 겪는 시련의 아픔이고 저도 부모님도 서운하지만 H가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마웠던 것만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대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H씨가 아직 우리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당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H씨가 전에 올렸던 입장문에서 스스로가 시인한 바이고 둘의 디스코드 대화 내용, 동거하는 집에 누나가 없을 때 함께 들어온 CCTV 등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연인 사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서로의 집을 방문했었고 H씨는 저희 부모님께 장인어른 장모님 등의 호칭을 썼습니다. 요즘 사귀다가 바람난 것으로도 위자료를 받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 해결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고운 심성 가지고 잘 사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뜨려고 하니까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러냐 베베 꼬인 거 아니냐. 누나가 어떤 마음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꼬인 사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준 사람이 행복한 꼴 못 보겠고 잘 사는 꼴 못 보겠고 비곁을 먹이고 싶고 날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저는 있습니다. 저도 누나가 폭로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제 다른 가족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행복하며 단 꿈을 꾸고 있을 때 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알아서 바람핀 것을 시인하고 병수발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시전한 탓에 해명은커녕 본인을 더 수렁으로 던져버린 전 매형에게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서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누나처럼 남자 잘못 만난 탓에 좋은 작가로 개그우먼으로 살 기회를 놓쳐버린 보는 눈은 없지만 당당함은 있는 그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꼬인 마음인 것 알긴 한데 아직은 안 풀려고요. 여러분은 너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제 꼬인 마음도 풀릴지도 모르지요. 네 번째 추가, 댓글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려야 하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아 어렵게 글을 써보려 합니다. 워낙 말재주도 없고 글 쓰는 것도 오랜만이라 제 생각과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다음 생에도 이 사람이랑 꼭 다시 사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으니까요.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계속 해왔던 건 솔직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카톡이라도 받고 싶었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 동생의 카드로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했었고 오토바이며 카드빚이 좀 있는 채로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다 보니 카드값을 지불해야 하는 날마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 얘기만 하고 끝내기는 싫었던 제 어리석었던 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사람에게는 제 약점이 되었을지는 몰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던 그 사람에게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취했던 거라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겠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들을 사귀고 만났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확실히 말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비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유방암에 걸린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결혼을 재촉하셨냐 라는 질문에는 저희 부모님의 딸 사랑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대전에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사람은 떨어져 있기 싫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동거를 허락하시면서 동거가 너무 길어지면 시댁에서도 저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 1년 뒤에 결혼하라고 하셨었고 그 사람은 그걸로 받아들이면서까지 저와 함께 있고 싶다 말하였습니다. 약속한 1년이 다 되어갔을 무렵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 물어봤었고요. 물어보면서 얼른 결혼해야지 정도가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재촉했다면 재촉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금전적인 걸 공유하고 있었고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니 네가 혼자 계신 우리 엄마 좀 잘 챙기라며 저에게 그 사람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도 바랬었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누나는 육아로 바빴고 그 사람은 녹화날이었던지 회의 중이었던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머님을 모시고 그 사람의 매형과 외삼촌과 넷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분의 어머님 뇌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교류 당연히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당연히 인사드렸고요. 그런 말이 오가던 중 제가 암제발을 했고 그나마 가벼운 4차례의 항암 치료를 끝내고 방사선 치료도 혼자서 북가자동에서 신촌 세브란스까지 걸어다니면서 받을 정도로 저는 건강하게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병수발이라고 말한 단어에서 저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가 아플 때 옆에서 웃겨주기도 했던 소중한 사람이었으니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인가 6월쯤 인천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면서 다시금 결혼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한 번 결혼을 미루는 그 사람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땡땡이 대전으로 내려보내 라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저 없으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결혼이 미뤄진 채로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저에게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이유 모를 이별 통보로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 뒤로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에 꽂힌 듯이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과 안 보던 웹툰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바람이었다는 걸 웹툰을 통해 알게 되었고, 큰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심, 모멸감으로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응급실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뒤에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치료받고 지금까지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증거들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제 핸드폰에는 그 사람의 메일에 로그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가 본 메일에서 그 여자의 이상한 쪽지가 발견이 되었고 게임 채팅방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증거를 들이밀어도 자기는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참다 못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다 퍼뜨릴 거니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전에 내려와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다음 날 올라갔습니다. 저희 엄마 그 사람의 뺨 한 번 때리지 않고 그 사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 사과 깎아주고 배짐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엄마의 억울하고 분통했을 마음, 이제와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딸이 다시 그 남자한테 미련 못 버리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안쓰러워 그렇게 참아주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네 얼굴 보는 것도 싫으니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지도 말고 일반인으로 조용히 살아라 라고 했지만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밥벌이는 하고 살라고 개그 프로그램은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웹툰이며 개그 프로그램이며 절대 찾아보지 않고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잊고 살려 했지만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게 아니셨나 봅니다. 유튜브며 웹툰이며 다 보셨던 저희 엄마가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남자한테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조용히 살라고, 그 문자들 다 봤으니 조용히 살라고 하셨답니다. 1년 반 남았다고 하셨다니 아무래도 그게 1년에서 1년 반 전 일이겠지요. 저희 엄마는 제 암 완치도 중요했습니다.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우연히도 제 암 완치 판정 기간과 그 두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도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그런 문자를 받고 그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죄송했었다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의 변호사를 고용해 제가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그때라도 진심으로 저희 어머님께 사죄하고 열심히 살아볼 테니 눈 감아달라 했으면 저희 엄마는 분통하고 억울해도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 해라 했을 겁니다. 저희 엄마, 그 사람 아들처럼 생각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폭로글을 올렸을 때도 그냥 사과 전화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폭로글을 올리자마자 그 사람은 제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하기 바쁘더군요. 그러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법적 강경 대응, 명예훼손으로요. 그래서 월요일에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에 오후 4시 50분쯤 저희 쪽 변호사님이 그쪽 변호사님께 제안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나왔던 합의 기사는 그쪽 지인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저희 쪽 변호사님과 제가 그 기자님께 그 기사는 내려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묻혀질 수도 있겠지요. 그걸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그 두 사람의 진짜 얼굴을 밝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따로 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 그리 길지 않은 연애를 하고 끝마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 여친을 욕하는 글일 수도 있어서 쓰기 전에 망설였는데 후회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연애를 1년 좀 더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고, 지금 여친은 어떤 감정 문제나 트러블이 생기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삐져서 꿍해 있거나 감정적 서운함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들어주기 힘든 그런 여친이었습니다. 편의상 그 전 여친을 A, 바로 전 여친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둘 다 저를 많이 좋아해준 여자친구였고, 둘의 특성을 비교해보자면 A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B는 제가 어떤 언행을 해도 자기 기준에 안 미치면 기분 상해하고 무조건 자기가 만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A는 문제가 생기고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까? 나는 시간이 지나서 좀 마음이 추스려지면 연락하고 싶은데 이거였어요. B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혼자서 꿍하고 그걸 티내고 자기 마음을 알아서 풀어달라고 했고, 막상 만나서 대화하자고 너희 집 앞에 가서 얼굴 잠시만 보고 얘기하자고 하면 싫다고 오지 말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B 말로는 자기는 쉽게 삐지지만 그만큼 또 바로 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서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둘 다 30대였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핀트 엇나가면 그걸 대놓고 티를 내고 A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감정이 어떻냐? 나도 너가 감정이 상하면 나 또한 상하는 거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거다. 라고 하면 알아듣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절 대해줬습니다. B라는 여친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제가 마음 상해하면 달래줄 줄도 모르고, 제가 꿍해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역정내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제 감정은 그냥 알아서 풀어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서로의 답답한 점을 장문으로 풀어서 전달하면 A 여친은 그걸 보고 피드백으로 똑같이 장문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해줬습니다. 반면 B 여친은 그걸 훑어보고 그냥 미안하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감정을 안 풀어주면 노발대발했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B 여친은 헤어지자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얼마 뒤에 다시 연락 와서 미안하다, 잘하겠다 하고 울고불며 매달렸고요. 그래서 아니 미안할 짓을 왜 하냐, 헤어지자는 말은 무게가 있는 말인데 왜 그렇게 쉽게 하냐 하니까 자기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면서 별거 아닌 것들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서운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A 여친은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을 할 때 이쁘게 알아듣게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미안해졌었죠. A 여친은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사람이었고, B 여친은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라면서 어떻게든 저한테 뭘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B 여친한테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고 경청하려고 했고, 얘가 싫어하는 행동, 말투 들으면 바로 고치려고 했고, 편지 좋아한다길래 편지도 자주 써줬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줬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말이죠. B라는 여친은 그런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편지 써주면 편지? 그거 너 미안하니까 편지로 때우려고 환심 사려고 쓰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솔직히 편지 하나 쓰는데 최소 3시간은 투자되는데 전화나 카톡으로 사과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편지로 쓰고 거기에 듣기 좋은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기뻐할까봐 라는 마음으로 쓴 거였고요. B 여친은 자기는 저를 엄청 좋아하고 지금 사귄 애들보다 저를 훨씬 좋아하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느껴져야 그게 사랑인 건데 자기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만 했었네요. 외모는 B 여친이 훨씬 이쁘긴 합니다만 헤어지고 나서 B라는 여친은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B가 절 안 좋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소한 거 다 서운해하고 주말에 저랑 만난다고 자기 친구들 약속 다 취소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느껴졌지만 사랑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사랑 주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여자는 사랑받을 때 이쁜 거라고 일방향으로 연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전 남자들도 다 떠받들여주는 연애를 한 것 같고요. 적다 보니 A 여친에 대해 적을 게 별로 없네요. 저에 대해 진심으로 잘해줬었고 계산 없이 잘해줬던 친구였네요. A라는 여친한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헤어졌기 때문에 재회해서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 여친한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마웠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귈 때 후회 없이 상대방 입장에서 잘해줬다면 그 연애는 잘하신 겁니다. 그 연애를 통해서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면 다음 연애 때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고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잘해주시면 됩니다. 지인한테 얘기하면 B라는 친구를 너무 욕먹이는 것 같아서 주절거릴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 좀 적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성격이 안 맞거나 내가 상대 입장에서 열심히 후회 없이 잘해줬는 사람이라면 헤어져도 미련이 별로 안 남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 알 것 같아요. 저도 전 여친 욕먹여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을 때 후회 없이 열심히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도 많이 줘본 사람이 잘 주는 거고 받기만 한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하지 주려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상대 배려 없이 잘해줬던 건 잘해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감정 소모 많았던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B라는 친구를 만난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헤어지자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몰라서 그렇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안 바뀝니다. 헤어지자는 말 자주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멘탈 다 나갑니다. 마음 가는 대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솔직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상대가 부담되지 않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추가, 글 하나에 상대를 다 담기엔 무리가 있네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참다가 안 돼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B 친구가 다시 연락 와도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치가 떨립니다. 혹시 제 글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가 저기 B라는 여자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감정이입한 건지요. B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보자면 회피형 성향도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 상황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피하려고 하거나 그 갈등이 싫어서 단순화시키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본인이 피해자이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부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사과보다 오히려 자기가 적반하장식으로 화냈습니다. 저보고는 여사친 다 끊으라 하면서 본인은 철벽이라면서 남자랑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는 너무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적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어서 더 적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시댁은 삼형제이고 전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댁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이혼은 절대 없다 이러시는데 동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속으로 미친 인간 왜 저러나 하면서 넘어갔는데 제 남편이 동서 없을 때 따로 아주버님한테 재수씨 무한하게 그딴 소리 왜 하냐고 하다가 큰 싸움이 났어요. 아주버님은 생각 없이 한 소린데 왜 뭐라 그러냐고 노발대발하다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실수했냐고 물어보시길래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혼자 열불나서 다 집어 던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듣다가 큰애가 그냥 한 말인데
뭘 니들이 나서서 그러냐고. 괜히 크게 싸우면 동서가 눈치 본다고 하네요. 동서가 많이 어리고 착해서 그냥 방에서 울고만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니 말씀에 대고 어머님, 그래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해야죠. 라고 했다가 남편이랑도 싸웠어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래서 니네 집 개판, 시한폭탄 집구석이라고 겉으로 사이만 좋아 보이지 들여다보면 정상이 하나도 없다고. 욱해서 이러고 혼자 집에 왔는데 원래 제가 싸우면 좀 심하게 말하긴 해요. 여기엔 다 못 적었지만 시댁이 개판이거든요. 아무튼 형님이 전화 오셔서 왜 또 싸웠냐고 해서 이러저러 했다가 어머니 말에 욱해서 싸웠다고 하니 잘했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시댁설 풀어드릴게요. 이런 개판이 없거든요. 연애 때는 가면 쓰고 잘해주더니 귀신 같은 인간들. 추가. 웃긴 썰 풀려고 왔다가 이혼각 잡고 왔어요. 일단 몇몇 댓글처럼 큰형님네가 이혼 얘기가 오간 게 맞았어요. 사건 당일 형님은 몸이 안 좋아 집에 계셔서 이 일을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 몰랐고 아주버님과의 언쟁이 신경 쓰여서 형님한테 전화했는데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형님은 어린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이고 아주버님은 가부장의 끝판왕이십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일지 아시겠죠? 너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 돈 벌어다 줘서 편하겠다. 그러면서 지는 자기 애기 손 한 번 씻겨준 적도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튼 또 저런 걸로 싸우는 와중에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재수씨 일하는 거 보라고. 재수씨는 바보라서 밖에서 일하겠냐. 다 남편 위하는 거다. 이 말로 형님이 터져서 박 터지게 싸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댁에 밥 먹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이 말이 왜 어이가 없냐면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 애기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애가 없는 저도 아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아무튼 통화로 그 말 듣고 남편한테 니네 형 미쳤다고 이혼당할까봐 동서 내세워서 연막 친 거라고 다 말했더니 또 급발진하더니 저보고 어떻게 가족욕을 할 수 있냐며 노발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동서는 가족 아니냐고 형님은 가족 아니냐고 동서랑 형님은 욕 들어도 되고 네 모자란 형과 아둔한 어머니는 욕먹으면 큰일 나냐고. 솔직히 시어머니 욕한 건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진짜 개빡쳐서 누르고 누르다 저렇게 말한 겁니다. 집까지 와서 또 형님 전화에 싸우다가 여자들끼리 뭉쳐서 미쳤다고 하길래 네 형수 앞에서도 그딴 말 짓거려보라고 멱살 잡고 차 태워서 형님네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랑 형님 욕을 심하게 해서 욱하는 마음에 형님네로 갔어요. 둘 다 씩씩거리면서 갔더니만 벨 누르기 전부터 현관문 밖에서 박 터지는 소리 들리고 애들은 울고 있고 저는 남편이랑 서로 미친 듯이 쳐다보고 있고 진짜 이런 콩가루가 없었어요. 아무튼 들어가서 넷이 같이 또 한바탕 싸우는데 그 형님의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도련님도 잘한 거 없다고 몸 안 좋아서 한약 지어준 거 임신 되게 하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 못 쉬는 직업이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맨날 시어머니가 남편 밥 먹였냐고 강아지 끼니 걱정하는 어미개 마냥 저한테 전화해댔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서 밥 못 먹고 있다고 끼니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반찬 좀 싸서 보내주시면 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어머님이 한약 들고 찾아와서 요즘 힘들어서 어쩌냐 아가 멘트를 시전하셨고 전 뭣도 모르고 3개월이나 꼬박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임신 유도약이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고요. 형님은 최근에 아주버님한테 듣고 아셨다가 동서한테 말해야겠다고 하다가 두 분이 싸운 발단이 된 거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갖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결혼 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채로 결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역겹고 미친 인간들 다 삼천 교육대 쳐넣고 싶은 심정으로 아주버님은 차마 때리지 못하고 남편만 뭔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잡고 아주버님 목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한약 침대에 다 뿌리고 어머니한테 사진 찍어서 문자 보냈습니다.
임신 유도약인 거 알았다고 그냥 안 넘어갈 거고 법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면 삼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진짜 너무 화나요. 콩가루 집안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 애기 운운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남편도 애기 별로 안 좋아했고 잘 살고 있다가 결혼 2년 차 되니 다들 본색을 드러내나 봐요. 참 생각지도 못하게 글을 이어쓰게 됐네요. 아무튼 이런 개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도련님이 지 큰형이랑 똑 닮아서 아마도 저 다음으로 이혼 스타트 끊을 듯해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저처럼 가면 쓴 시댁만 알다가 이번에 처음 알아서 충격으로 운 거고요.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혼하게 생겼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부모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거동이 살짝 불편해지셨어요. 그때 충격을 받으셔서인지 우울증, 무기력증이 심하세요.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고 저도 학교 다니느라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없는 노릇인지라 5년 전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개인 사정으로 8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셨는데 어항이랑 관상어를 자기 달랍니다. 5년 동안 어항 돌보며 정이 들었다고요. 안 주면 고소하겠대요. 아버지 생전 취미가 물고기 돌보는 일이었어서 집 한쪽 벽면에 TV 대신 엄청 큰 어항이랑 아로와나 물고기가 있거든요. 1, 2년 사는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대형어예요. 키운 지는 올해까지 10년 됐고요. 아주머니 들어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어항물 부분 환수하는 대신에 그날은 빨래랑 설거지 안 하고 제가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따로 문서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여태 그렇게 해오셨고 워낙 큰 어항이다 보니 부분 환수라도 힘든 거 알아서 따로 잔업이나 추가적으로 일 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켰으니 위법이라고 물고기 안 주면 이것도 신고하고 5년 동안 어항을 돌본 건 본인이니까 본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세요. 매일 물고기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면서요. 엄마랑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어항이니까 양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어제 아주머니랑 엄마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머니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 주겠다니까 그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변호사 선임하라는데 이런 걸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5년 동안 이모 하며 잘 지냈는데 이런 일로 얼굴 붉혀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엄마도 속이 많이 시끄러운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항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 드리면 정말 고소가 될까요? 아주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까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엄마한테 글 보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5년 동안 제 교복 다려서 학교 보내고 살림 다 해주고 제 졸업식도 같이 가주신 분인데 이런 걸로 말싸움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우셨어요. 사고 이후에 바로 고용한 분이라 의지를 많이 했대요. 엄마 마음이 약해진 것 같길래 제가 글을 보여주면서 무시하자고 잘 달랬고 결론은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법률사무소 상담 가기로 했어요. 어학 얘기도 하고 퇴직금 얘기도 하고 현재 아주머니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만두기로 한 건 다음 달이거든요. 급여랑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들은 건데 아주머니 소개해준 사람이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처음에 퇴직금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 꺼낸 것도 그분이고 엄마가 교회 사람들한테 어항이랑 아주머니 얘기했을 때 퇴직금 1.5배 쳐주라고 정이 있는데 물고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설득한 것도 그분이라네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랑 아주머니랑 친한 사이 같아요. 아무튼 도우미 아주머니랑 교회 사람은 차단하라고 제가 설득했어요. 아주머니는 어학 문제로 싸움 나면서 엊그제부터 안 나오는 상태였고
방학이라 제가 집안일 하고 있어요. 빨리 좋은 사람 구해야죠. 사실 고소당할까봐 어항 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랑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글 읽으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셨죠? 죄송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사람 잘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랑 물고기랑 셋이서 씩씩하게 살게요.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